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 8개월째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다른 부부들처럼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척추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발병 확률은 낮습니다. 현재 완치약은 없고 약물과 운동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평생 약물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병을 알게 된 것은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청소하던 중 전화통화를 들었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대성통곡하는 저에게 엄마는 이미 선택했으니 책임은 내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가장 행복해야 할 신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저는 불효녀입니다. 사실 상견례 당시 친정 엄마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육안으로도 허리가 상당히 구부정했거든요. 연애 기간 동안 저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허리 디스크를 앓아 자세가 고정됐던 때가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처음 본 날부터 친정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했지만 저 역시 말하기 조심스러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싶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병원에 가라고 해도 난 안 갔다. 그런데 장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면 우리 집 입장이 뭐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겨댔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혼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자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싫다고 버티는 남편과 여러 번 싸움 끝에 병원 검사를 받고 결혼 전날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담담했지만 속까지 담담했겠습니까? 당사자인데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병이 아닐까 짐작은 하고 있었다는 말은 저를 더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할 때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스스로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을까 따져보았지만 가끔 통증이 있어 동네 병원에 갔을 때도 별말이 없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 결혼이라며 결혼 직후에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결혼 후부터입니다. 앞으로 알아서 운동하겠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한 달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누워 게임은 할지언정 운동은 하지 않는 남편에게 헬스든 뭐든 끊어서 다니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집에서 하면 된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첫 달에 함께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는 운동을 무엇보다 강조했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싸웠습니다. 운동을 왜 하지 않느냐? 결혼했으면 가정을 위해서라도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병이 좋아지겠냐? 고 화를 내는 저에게 남편은 내가 나 운동하는 걸 본 적 있냐? 본 적도 없으면서 라며 애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를 게으르다고 했다며 화를 내면서 그제야 선심 쓰듯 그럼 헬스 다니면 되잖아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를 끊고도 일주일에 한두 번 회식은 그렇다고 쳐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직원들과 저녁 먹고 술 마시고 당구치며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일찍 들어와도 피곤해서 대부분 운동을 생략합니다. 헬스를 6개월간 끊었는데 주 3회 가본 걸 본 적이 3번 있습니다. 항상 주 1회 혹은 2회, 어떤 때는 남편도 힘들겠지 스트레스 풀 시간도 있어야지 하며 아무 말 안 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카톡으로 이따 운동 열심히 해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놓고 협박하고 싸우기를 6개월 반복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남편은 피하기만 하고 화가 나서 싸우면 남편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저도 같이 침묵하다가 답답해서 먼저 얘기해서 풀고 하기도 여러 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혼하자고 했던 적도 있고 어찌어찌 열심히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나도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운동 다니자고 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협박하고 어르고 달래서 같이 운동을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걸 보니 본인 몸이 이상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개인 시간도 포기하고 운동을 같이 다니고 매달 병원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원을 바꾸자고 했더니 남편은 병원은 다 똑같다며 멀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댁까지 동원해 병원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의사 선생님은 예전 병원보다 훨씬 더 운동을 강조하며 매일 여러 번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주 1회에서 2회, 이제 주 4회에서 5회 운동합니다. 매일 운동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친구들과의 약속, 직원들과 당구 등으로 바쁩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오는 날엔 운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고 자는 날도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동하면 어떨까 해서 운동 처방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또 싫다고 합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넌 왜 자꾸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느냐며 화를 냅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나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저 나이 매우 많습니다. 내년엔 아기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렸다면 1에서 2년 천천히 남편의 운동 습관을 잡고 병이 조금 호전되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아기를 가졌겠죠. 지금도 남편의 뼈는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병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남편이 스스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면 좋겠습니다. 희귀하지만 만약 내 아기가 남편과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절망보다는 아버지처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없을지라도 바람직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노산 걱정에 남편 걱정까지 더해져서 아기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남편이 쓰러져서 남편 노릇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남편도 아이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이 온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병은 본인이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 다 성격이 다르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호전되는 것, 더 나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젠 제가 싫네요. 내 속도 모르고 곤히 잠자는 남편 모습을 보며 속 끓이는 눈물 짓는 제 모습이 싫습니다. 잔소리하는 악처가 되기 싫고 남편 손을 끌고 가는 제 모습도 싫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싫다는 말을 먼저 하는 남편이 싫습니다. 늦게 귀한 자식을 시집 보내고 마음고생한다고 우시는 친정엄마 모습을 보기도 싫습니다. 내 아들은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살살 달래면서 잘해봐라 는 말도 싫습니다. 무책임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시댁도 싫습니다.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선택했고 결혼한 이상 남편의 병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넌 옆에서 뭐 했냐 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억대 돈을 벌어다 줘도 싫습니다. 집을 사줘도 싫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싫습니다. 8개월간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8년이 지나면 변할까요?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게 싫습니다. 이젠 그냥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편아, 잔소리 대단한 마누라랑 8개월간 사느라 고생이 많았다. 넌 나한테 항상 왜 자꾸 이러냐고 했지. 너야말로 의사 말 못 들었느냐.
의사가 밥 먹듯이 운동해라.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너한텐 안 들리든지 넌 항상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너 같은 남편이랑 살아봐라. 좋은 말이 나오겠나? 딱 너 같은 여자 만나서 한번 살아봐라. 자기 몸 망가진 건 생각도 못하면서 살 좀 빼라고 하지 않나.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되냐? 너 만에 하나 쓰러지면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떡하나 해서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더 모아보자고 주말에 시간 쪼개서 곁벌이도 했다. 내가 쉬는 날 없을 때 힘들다고 하면 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간만에 집안일 하루 했다고 나한테 집안일 안 하느냐고 뭐라고 했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밥한 횟수가 많냐? 내가 밥한 횟수가 많냐? 그것만 봐도 알지 않아. 그래, 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다 죽든지 말든지 이젠 내 할 바 아니다. 난 하늘에 맹세코 할 만큼 했다. 너랑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했어. 그 누구도 나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거다. 기도하마. 네가 운동 안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실실 쪼개는 여자. 병원 가서 그런 소리 들어도 어떻게든 하고 걱정만 하는 여자. 힘들어서 일하기 싫으니까 너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여자. 그렇게 이해력 대단한 년 만나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즐겁게 살길 바란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신 보지 말자.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함부로 하지도 못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후기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다들 안녕하신지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사실 제가 글을 올릴 때 신세 한탄반,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반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친한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기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어차피 인생은 긴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어차피 결혼했으니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미친 놈처럼 남편을 들볶아서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비로한 글을 읽어주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순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며칠 내내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이혼합니다. 그간 얘기가 길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 글을 읽어보니 매우 격한데요. 사실 그날 남편과 아내, 이젠 전남편 농가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 말다툼을 벌이고 쓴 글입니다. 병원 가기 일주일 전쯤 부부 교육을 다녀오면서 성격을 왜 바꾸려고 하냐는 그 말에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의 대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병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6개월 정도 온 힘을 다해달라. 내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달라. 아이는 6개월을 지켜보고 가졌으면 했지만 남편은 그럼 아기를 안 가지면 되지. 난 상관없고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할 자신도 노력할 자신도 없는 거냐고 묻자 남편은 그럼 6개월 후의 상태를 보든지 해라. 난 나아질 자신이 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뱉은 말이니 마지막으로 지켜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이가 안 좋음에도 병원 진료를 함께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 수치가 높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을 수도, 갑자기 악화할 수도 있다며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를 막고자 병원을 다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며 뼈가 망가지는 건 피할 수 없으나 덜 망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염증 수치가 높으니 주 2회 운동으로는 부족하고 밥 먹듯이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운동으로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며 저는 출산에 대해 물어보았고 의사는 임신 계획 전에 말하면 처방약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복용 중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약국으로 걸어가면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갑자기 나아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 아이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하자 남편은 넌 이해력이 딸리냐, 의사 말 뭐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뭔가 필름 같은 게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이놈은 의사 말이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운동 열심히 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은 듣지도 않고 출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들었구나. 출산이야 지놈은 약 바꿔놓고 내가 아이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문제지만 출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병 있는 남편 데리고 사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살아야 하냐? 전세 보증금에 들어간 친정돈 너희 엄마한테 받아와. 끝내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쓴 글입니다. 하긴 제가 결혼 초에 이렇게 살다 들어눕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아이랑 나는 어떻게 하는 건데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렇게 되면 그때 생각해보지 뭐 라는 무책임한 말을 던졌습니다. 집에 와서 친정 엄마에게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엄마는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다. 그렇게까지 힘들면 애 없을 때 이혼해라 했습니다. 시댁도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엔 내 말이 다 맞다. 내 아들이 잘못한 거 맞다. 고 하면서도 이혼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이 병신인 걸 어떡하냐. 내가 어떡하면 되겠냐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사람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운동하게 하고 병원 바꾸게 했던 것 이게 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모든 제안에 그냥 싫다. 한번 해볼 생각도 않고 싫다고만 한다. 이제까지는 내 업보라고 생각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젠 너무 지쳤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했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 문제를 생각해보니 그냥 전세보증금에 보탠 친정도 결혼 후 같이 모은 돈 중 제 몫인 500만 원 혼수 만들고 나가자니 저는 이제는 필요 없어진 혼수 다 팔아도 500만 원도 안 나올 텐데 남편 놈은 오히려 500만 원 벌어 나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아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무작정 법률사무소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장을 줄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며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대화 거부를 고려하면 법정에 가면 1000만 원까지 위자료가 나오겠지만 소송하면 마음고생까지 하게 되니 그냥 합의보는 것이 낫다. 이 경우 예단 예물 정도는 책임이 있음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남편 놈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래도 제게 남아있어 예단 예물, 위자료 따위는 남편 놈에게 말을 꺼냈지만 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놈도 한번 생각해보겠다 하며 나름 매너 있게 진행하던 도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진 후 남편 눈은 침대에서 저는 소파에서 자는데 뭐 환자니까요. 남편 놈이 출근 전 씻으러 가면 제가 침대로 가서 잡니다. 보통은 침대를 옮겨 자는 순간부터 깊이 잠이 드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 놈의 휴대전화기에서 색다른 알림음이 울렸고 화면을 열어보니 조건만 땡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채팅 앱을 받았더군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비롯해 오만 사진을 올려놓고 유료 채팅으로 여자들을 깨고 있더군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대화를 시작하면 돈이 드는 모양인지 아이디를 알아내서 카톡 추가까지 해가며 땡땡땡씨 맞나요 하면서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하자고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집을 내놓은 것도 합의를 한 것도 돈을 정리한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너무 바빠 척추 교정 운동도 빠지면서 그래도 회사 사람들과 퇴근 후 밤늦게까지 어울려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라면서 회사에서 틈틈이 운동한다는 거지 같은 변명이나 하면서 채팅하면서 여자들을 꽤 시간은 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틀 지켜보니 추워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주차장에서 30분 이상 통화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새벽 3시 15분 앞에 대화 내용은 지워버리고 잘 들어가요. 우리 다음엔 공부해서 만나요. 남편 놈보다는 저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를 남편이 랍시고 골랐구나. 무책임하고 나약하고 입만 열면 싫다 소리밖에 못하는 초등학생도 못한 새끼이지만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다고 내가 먼저 버리고 나가는 거라고 죄책감과 미안함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느껴지는지. 예단 예물 위자료까지 챙겨나가는 건 그래도 한때 인연이었던 사람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헛똑똑이 비난까지 들어가며 끝나는 순간까지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추억까지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맹세했던 결혼인데 저 개자식에겐 이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는구나. 연인 사이라도 완전히 끝내기 전에 갈아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짓일 텐데 사랑까지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짓일 텐데 비록 끝은 이렇게 되었지만 한때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그 추억까지 쓰레기통에 처박게 만드는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텐데 합의하고 집 처분하고 길어야 두세 달. 그 외에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본인의 자유인데 이렇게 이런 순간까지 쓰레기 같은 밑바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좋게 좋게 웃으며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려던 마음을 순식간에 악에 바치게 하는구나. 1차 합의의 날 제가 얘기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주겠다는 남편에게 저도 말했습니다. 싫다 그 금액대로 주지 않으면 법정에 가겠다. 위에 썼던 말들을 그대로 들려주며 악에 치받친 인간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아라. 회사에서 운동한다고 담배 피우면서 목이나 돌리고 어깨나 돌리는 수준이겠지. 회사 일이 바빠 죽겠다면서 틈틈이 운동할 시간은 있나 보지. 그렇다면 법정 가서 회사 사람들 증인으로 불러들이면 되겠네. 회사에서 얼마나 운동 열심히 했는지 입증할 기회가 되겠네. 회사 사람들한테 일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했다고 증명하라고 해. 이혼 구두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아직 한 집에 살고 합의도 안 했고 집조차 내놓지 않았다면 사실혼 기간 맞아. 넌 지금 책임 있음 사유 한 가지 추가한 거야? 채팅할 뿐만 아니라 만나지 않았다고 유부남인 거 다 밝혔다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다고 운동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서 채팅할 시간이 있었나 보네. 그럼 너나 나나 통화 내용, 카톡 내용, 대화 내용 낱낱이 다 까발리고 네 말대로 안 만났는지 알아보고 그년들이 유부남인 거 알고 대화했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면 법정으로 불러들이면 되겠다. 저하고 얘기하고 싫으면 법정 가자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 자세로 나오던 시모가 돌변합니다. 거기다 이혼 2번 한 형님령까지 끼어들어 사랑과 전쟁이 되네요. 지금도 남편 놈은 부탁으로 전셋집이 나가면 합의금을 받기로 되어서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지만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놈은 여전히 바쁩니다.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들한테 한번 호되게 되었는지 채팅은 이제 하지 않고 제가 있을 시간엔 침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제가 나가면 돌싱 동호회에서 채팅하고 여자 깨고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저런 짓거래를 하고 다니면 다 남는 걸 모르는지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돌싱 사이트의 버젓이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이혼했어요. 저놈 말대로라면 기러기 부부, 주말 부부는 다 이혼하겠네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싫어요. 의사 주장을 왜 내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짖는 소리 같은 프로필을 올려놓은 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뭣도 모르는지 엄마가 한개 소리를 그대로 올려놓았네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시모와 형님년 얘기는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해지고 갑니다. 최종 더 늦기 전에 두 번째 후기를 올립니다. 바빠서 일주일 간격을 올리네요. 그날 남편 놈과의 대화를 요약하자면 첫째 운동 관련 남편 놈은 회사에서 틈틈이 운동하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 주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인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바쁘고 더 건강한 사람들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 운동하고 있다. 심지어 나 같은 건강한 사람도 주 3회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당신은 환자가 아닌가? 사람은 모두 늙어가고 병이 든다. 당신은 젊은데도 병이 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운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상한가? 운동할 시간을 따로 주는 대기업도 아니고 당신이 운동한다고 해도 직급상 열심히 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냐? 업무 도중 스트레칭이라면 나도 틈틈이 하긴 하지만 그게 운동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싫다 관련 싫다 해도 나는 항상 당신 뜻을 따르려고 했다. 결국엔 당신 뜻을 따랐다. 그렇다면 왜 싫다 하는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말했다시피 내 선택이 그래도 옳다고 생각했다면 내 뜻을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안 되겠다 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 셋째, 강직성 척추염 진단 관련 겨우 의사 2명이 그렇게 진단한 것 아닌가? 의사 진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 미친 거 아니야? 큰 병원 의사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2명이나 최근 옮긴 병원의 전문의는 이 분야의 1인자다. 당신 걸음걸이만 보고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않던가? 전국 병원을 다 다니지. 그래, 내 생각엔 당신의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심각하다. 넷째, 채팅 관련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이상하지만 만나지 않았다. 룸사롱 가서 몇백만 원 주고 술만 먹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냐?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면 돈 주고 상담사를 찾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변명은 이상하지만 공부해서 만나요는 노래방에서 뛸 곡을 공부해서 같이 부르자는 거였다. 앞에 내용 못 봤냐? 앞에 내용 지워놓고 무슨 소리 하냐? 나를 시험하려 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난 이런 쪽에 감이 좋다. 새벽 3시에 그런 문자 오갔는데도 아니라고 뭐 만나든 안 만나를 떠나서 그런 시간과 정열을 운동에 쏟았으면 우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날 시모가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 요약해 볼게요. 정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내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것처럼 말하세요? 아들이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는 아시나요? 어머님의 아들 요즘 채팅 앱으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 중이다. 당신 아들도 마음이 돌아섰어요. 자꾸 모든 게 내 탓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 이날 아들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는지 남편 놈이 아주 불쾌해하였습니다. 내가 나 여자 만나는 거 봤냐? 증거 있어. 그렇게 따지면 너도 땡땡씨 둘이 만난 거 잘못이다. 아마 몰래 카톡을 봤나 보더군요. 땡땡씨는 너도 알잖아. 결혼식 전에도 보고 결혼식에 화환도 보내줬다. 결혼 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이라 이혼 문제 상담하려고 만난 것뿐인데, 그리고 카톡 봤으면 알겠지만 10시에 헤어졌어.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 더럽기로 따지면 너도 더러워. 더럽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도둑이 제발 저리나 보내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셨네요.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셨대요? 아니 뭐 때문에 변호사까지 찾아가요? 그럼 어디다 물어보나요?
이혼이 처음인데 친정엄마가 천연갑스럽게 대처하시자 말발로 안 된다며 후퇴후 제게 전화하시더군요. 그럼 같이 변호사를 찾아가 위자료를 합의봐라. 이 이야기를 듣고 미치셨나 싶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나란히 손잡고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말이세요. 그런 건 직접 알아보세요. 남편 놈은 이 와중에 예물예단 가격 알아야겠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결혼 예산 정리한 것 엑셀로 쳐서 프린트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대실수였네요. 이 미친 놈이 그걸 또 치모에게 찍어 보여주었어요. 내가 명품 모른다고 무시하냐? 터무니없이 예단 가격이 비싸다 무시한 적 없어요. 혼수는 내가 모은 돈으로 해서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지만 예단은 친정엄마가 해주셔서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모른다. 남편놈한테도 이 점은 미리 이야기해 놓았는데 못 들었나? 정확한 건 친정엄마께 여쭤봐라. 싫다. 너희 엄마랑 얘기하면 재인되는 기분이거든. 얘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직접 백화점 가서 영수증 끊어와라. 그리고 예단 이불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내가 미싱 사는데 모르겠냐? 이불 그까짓 거 몇 푼 안 된다. 나는 우리 딸 결혼할 때 이부자리로 짝 다 해줬다. 예단 누가 해오라고 했냐?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예전에 보낸 시어머니한테 가방과 시아버지 지갑은 엄마가 외국 가는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사다 주시. 이혼해야 하니 영수증 끊어줘라고 전화해서 받아오라는 건가요? 이렇게 가다가는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 남편 놈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에 부모까지 끼어들면 상처받게 더 받겠어. 우리 선에서 알아서 결정하자. 혹시나 가방 예단 가격 착오가 있다고 해도 넌 나한테 위자료 100만 원 더 주는 게 되는 거다. 100만 원 때문에 집안 싸움 나서 되겠어. 변호사를 만나든 뭐든 내가 직접 알아보고 부모는 자꾸 개입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도 이 멍청한 나쁜 놈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모가 변호사한테 전화해본 답시고 결혼생활 어땠는지 쭉 써서 보내라고 했다면서 연애 시절 잘못해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얘기까지 적어 보냈네요.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아니 대체 왜 연애할 때 무릎 꿇은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닌데 이 놈은 집안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시모 눈 뒤집혀서 내게 전화해서 개지랄을 시작하대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무릎 꿇려 연애 시절 얘기입니다. 무릎 꿇으라고 강요한 적 없고 본인이 선택한 거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니까 이혼 사유는 따로 있지 않나? 네가 우리 아들 아프다고 보약을 쪄줘봤냐? 영양제를 사줘봤냐? 어머님께서야말로 결혼 전에 살찌라고 보약 딱 한 번 지어준 걸로 알고 있다. 결혼 전에 많이 좀 지어주시지. 그리고 영양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최초로 영양제 사준 사람도 나다. 그리고 집에 지금 영양제 많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냐? 돈을 안 벌어왔나? 집안 일을 안 했냐? 난 돈 안 벌어왔어요. 나는 집안일 안 했어. 집안일로 따지자면 남편 놈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아들이니까 안 보고도 알지 않냐? 자꾸 채팅 얘기한다고 하던데 뭐 어떠냐? 이혼 결정하자고 하고 나서 한 건데 반대로 내가 그랬다면 어머님은 무슨 생각하실 건가? 저거 가정교육 잘못 받은 스남자 밝히는 수건 같은 액수라고 생각하실 거 아닌가? 나라고 그런 거 할 줄 모르겠는가?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는가? 난 우리 부모 얼굴에 마지막까지 똥칠하고 싶지 않다.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 지난번에 보니 어머님도 아버님 휴대폰 보시던데 어머님은 왜 보셨냐? 부부 사이에 휴대폰을 보고 쓰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할 거면 안 걸리게 해야지 걸리게끔 한 게 어리석은 거다. 그런데 지금 책임 있음 사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한 아들을 혼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너 말하는 거 보니 너희 엄마랑 똑같다. 우리 아들이 참 피곤했겠지 싶네. 워낙 게으르고 철없는 사람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제부터 어머님께서 현명하게 잘 다스리면 되겠네요. 웃냐? 나 무시하냐 소송 가라. 난 돈 못 준다. 제가 원하는 바다. 모든 걸 걸고 소송 가겠다. 아님 그 집에서 살든가? 네, 나이 먹은 게 나이 어린 놈 데리고 자라는 짓이다. 어머님 연세는 대체 어디로 드셨습니까?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나 참 기가 막힙니다. 저건 누가 봐도 당신 아들이 잘못한 일인데 사생활 침해했다고 운운하는 건 또 뭔지 막장 집안이라고 광고하고 싶으신 건지 이럴수록 당신 집안만 우스워지는 거 모르시나요? 무엇보다 가장 멍청한 건 남편 놈입니다. 이런 상황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들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아닙니까? 왜 필요도 없는 말까지 해서 일을 더 커지게 하는 걸까요? 알아볼 거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던가 왜 엄마 손을 빌리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 싫어서 친정 엄마께 남편 놈 쪽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도록 정모하면 시어머니께 하되 너무 감정적인 폭언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제가 선택했으니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시모가 울분을 터뜨렸는지 이제는 형님년이 전화를 계속합니다. 받지 않으니 형님이 카톡이 폭발하네요. 전화 좀 주세요. 책임은 서로에게 있는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요. 동생 아픈 것도 속상한데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형님은 이 일의 당사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형님과 의논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아니에요? 처지받고 제 동생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피곤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참다 이러겠어요? 얘기하고 푼 걸 참는 사람은 양쪽 집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처집하고 동생이 그런 상황이면 보고만 있겠어요. 네, 직접 제가 얘기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무 무시하네요. 우리 부모님과 저는 옳게 신경 안 쓰게 잘해주려고만 했는데 그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방 상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요? 동거하다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야말로 대체 뭐라고 생각해서 2번이나 이혼했어? 형님께 일일이 제 결혼 생활이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안녕히 계세요. 그럼 더는 부모님께 연락하지 말아요. 한 적 없습니다. 증빙자료 없인 그 금액 절대 못 줘요. 법적 대응 자꾸 얘기하는데 저도 아는 변호사 많아요. 잘 됐네요. 그러세요. 그럼 제 모든 걸 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의라곤 없네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제가 왜 죄송합니까? 지금 웃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너무 무시하네요. 어쨌든 형님하고는 더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껏 옳게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신 부모님 생각하면 이렇게 못해요. 그냥 아픈 사람 신랑 책임지기 싫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나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여자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서로에게 더는 안 좋은 감정은 남기지 않도록 잘 판단해요. 한마디로 돈 깎으라는 얘기 전 깎아줄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기까지 몰고 가서 혼수 비용을 받아낼까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결혼 전날 알린 거 남편 놈과 저밖에 모르는 일이니 결혼식 올리고 알렸다고 해버릴까? 어차피 증거도 없는데 그러면 혼수 비용까지 나올 텐데 하는 나쁜 생각 별의별 막말을 다 듣다 보니 그런 마음마저 생기는 겁니다. 남편 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모 형님 관리 잘하라고요.
소송 가면처럼 막말한 거 다 흠 잡힐 것이라고 열흘 후 합의 아니면 소송이다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소송 가면 그땐 협의 없다. 사기 결혼으로 혼수 비용까지 싹 받아내겠다고 평생 혼자 살고 싶은가 보지. 소송 기록도 남는다. 또 누구에게 사기치려고 남아도 상관없다.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리고 장모님께 말씀드려 친구 조심히 사기라고 그 가방 안에 비닐이던데 친구한테 속으신 것 같다. 지금 약 올리는 거니? 아니 그냥 좀 안타까워서 좀 좋은 집을 해왔으면 아내까지 가죽인 가방이 예단으로 갔겠지. 원래 예단이란 신혼집에 비례해서 가는 거니? 그렇게 알고 다 잊어버려 앞일만 생각하자. 멍청한 남편 놈은 이 말을 또 시모한테 전해서 시모가 전화해서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친정에서 전세금 보탰다고 나 무시하느냐면서 이놈의 집구석은 맨날 무시만 당하고 살았나 봅니다. 셋이 입을 모아 무시 연발이네요. 아무튼 소송 가면 서로 피곤하니 그냥 합해보자 하면서 선심 쓰는 척하는 남편 보란듯이 소송으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 다 있고 그깟 가방값 아끼다가 다 잃어본 뒤에야 정신을 차리겠죠. 정말 저를 돕기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그렇게 귀한 아들내미 왜 그 지경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보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허리가 구부정하다 했을 텐데 그렇게 귀하게 키우셨으면 병원에라도 진작 끌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두 분은 풀세트 갖추시고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놀러 다니시느라 잘 모르시나 보지만 그렇게 귀한 아들은 키도 작고 덩치도 조그만 안쓰러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겨울이면 얼음이 어는 차가운 방에 그것도 스프링이 다 꺼진 침대에서 영양제도 한 번 사다 준 적이 없이 보약 한 제 지어져 본 적 없이 키우셨답니까? 어머니는 친정엄마를 피곤한 사람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순간에도 차가운 방에서 자본 적 없습니다. 공부하다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만 해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그 사람 방바닥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죠. 돈 벌러 땅 사고 상가 사고 하실 돈은 있으시면서 설거지는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로 맨손으로 하시면서 보일러 값이 많이 나가서 한파가 오는 날만 아들 방에 난방을 넣어주신다는 어머니께서 사실은 계모가 아닌가 그 사람이 한없이 가여웠거든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병이 있었는지 절대 몰랐겠죠. 그 사람은 제 발로 병원에 갈 사람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쓰러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어서야 알았겠죠. 그 병을 지금이나마 결혼을 통해 알게 해주었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같이 운동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그리도 아까워 영수증을 떼오라고 하십니까? 솔직히 그 100만 원 없어도 그만이지만 어머님 좀 배우시라고 소송 가자고 했습니다. 돈만 싸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뭘 잃고 얻었는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저 역시 배우고 갑니다. 어머님은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배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땐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부터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아 이혼 2번 한 게 훈장이냐? 사람은 흠이 많을수록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전문대도 못 가고 외국 나가서 몇 년씩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고 부모도 펑펑 쓰고 놀다가 갔다 와서도 변변한 직장도 없다가 이제 나이 먹고 또 부모한테 닭집 차려달라 결혼할 거니 원룸 해달라 했던 사람이 명품을 잘 아는 게 자랑이냐. 나이 먹고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못 배운 티 작작 좀 내. 차라리 아픈 신랑 책임지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예의도 양심도 없다고. 그럼 너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열받으면 가출하고 물건 두드려 부시는 신랑 놈 끝까지 책임지지 왜 또 이혼을 했어? 네 신랑이 해온 것 없이 몸뚱이만 왔고 집이며 뭐며 다 네 친정 돈으로 했으니 그놈은 맨몸으로 쫓겨나야 맞는 거지. 내가 그랬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거냐. 난 빠짐없이 내가 벌어 다 해갔는데 아니면 그 돈이 내 입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서 억울하냐? 혹시 나이 먹고 나니까 부모 등쳐먹고 살았던 게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내 보기엔 넌 아직 멀었다. 네가 그래도 여자라면 이 상황에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예의와 양심은 정리하기도 전에 기집질하고 다니는 내 동생 놈에게 운운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나 참 내 남편의 누나라고 그래도 널 상대한 거지. 모르는 사이였으면 너 쓰레기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을 거다. 마지막으로 남편 놈아 부모님 마음 아프니까 합의금 먼저 달라는 말 못하겠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어? 그놈의 효도는 왜 이혼하는 마당에 하는데 그렇게 효자였으면 결혼 전에 돈 좀 모아서 전세금에 좀 보태지 그랬어. 아버지가 손톱 미치기 새까매져 씻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일하는 거 알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한테 손 벌리더니 넌 알고 있느냐 넌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너희 누나랑 다를 바가 없어 부모한테 기대기만 하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지 신혼집은 자기 마음대로 구해놓고 혼수는 같이 골라야 한다고 우기고 생각 없는 너희 엄마는 돈 아낀다고 자기 아들 다이아몬드까지 묻지도 않고 사버리고 내가 원하는 결혼식 좀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될 거라고 잘라 거절하고 장모님 앞에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켜주기는커녕 몇 번을 말해도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오히려 기분이 안 좋으면 장모 전화도 일부러 안 받고 우리 친척들 앞에서 친해지기 싫다는 듯 일부러 입 쳐닫고 얘기하지도 않아서 내 얼굴을 뜨겁게 만들던 너. 내가 안 내키면 우리 집안 행사도 불참.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좀 같이 다니자고 해도 싫다. 결국 내가 너의 취미생활까지 맞춰야 했지. 길 가다 강도를 만날 뻔했다고 해도 밤에 전화해준 건 단 하루 좀 싸웠다고. 아내가 열이 펄펄 끓는데 쟤 혼자 밥 처해 먹고 먹어보라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때 생각하면 내가 왜 너 같은 놈 술 먹은 다음날 바쁜 와중에 북어국 끓여주고 나 영양제 먹을 때 같이 챙겨주고 했나 모르겠다. 나는 매일은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너 먹을 거 챙겨주고 배웅해 주었는데 내가 서운해서 토요일 정도는 나 출근할 때 배웅해 달라는 말에 넌 나에게 생색낼 거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병원에 따라갈 때마다 내가 가는 게 부담스러워 싫다고 했지. 이런 모든 일은 결국 내가 나서서 다 감싸주고 해명해야 할지 생각해보니 넌 참 무능력한 남자구나 싶다. 가는 순간까지 사랑 같지도 않은 너희 가족한테 뭐한 소리 다 듣게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입만 살았구나. 어떻게 단 한 번도 나를 감싸주질 않는구나. 마지막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질 않는구나. 빨리 깨닫길 바란다. 넌 좋은 말로 타이를 땐 결코 열심히 운동하지 않았다는 걸 화를 내고 울고불고 해야 그나마 열심히 했지. 넌 네 생각만큼 자율적인 인간이 못돼 어딘가엔 있겠지.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 본인의 자유가 먼저인 그런 여자 채팅에서 너랑 꼭 닮은 영 꼭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구질구질한 소송을 통해 모든 걸 다 반납하길 바래 위자료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들 덕분에 저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모든 걸 받아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